안녕하십니까, 이정현 후보님. 네. 먼저 국민의힘 후보로서 새로운 각오가 있다면 어떤 각오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 한 사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의 현안들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러한 큰 수건과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광주 전남 전북의 소통 통로가 되는 오작교 역할을 꼭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광양이 아주 발전 잠재력이 가득 차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광양 제철은 우리나라 일이가 아니라 세계 일입니다. 2,700만 톤, 포항이 1,800만 톤의 생산을 하게 되는데, 광양에 이 철로 만드는 자동차 부속품 공장이 하나가 없고 중공업 공장 단지 하나가 없고 심지어는 농도인 전라도에 농기계 공장 단지가 하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속품이 36,000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철로 만드는데 부속품 공장 하나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광양의 명과 암입니다. 또 광양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에 새로 뜨고 있는 신산업인 2차 전지의 경우에 그 소재와 성분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게 광양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에 배터리 공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광양뿐만 아니라 전남의 가장 아쉬운 현실입니다. 원료, 재료, 성분을 생산하면서 그걸 싣고 물리비용을 들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중공업도 만들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 생산을 하나도 못한 곳이 전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광양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광양망권에 국가 산단을 대개조를 좀 시켜서 이제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로 표를 얻고 하면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항상 선거 때의 저의 생각이었었고 자세였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저는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이 정치의 전남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삶의 전남만 챙기는 자세로 임하다 보면 지역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순천 시민 곡성 국민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듯이 그렇게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일단 적어도 국회의원에 나올 후보라고 하면 상대가 누가 됐든 훌륭한 분들입니다. 간단치 않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국회의원이 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하물며 호남에서 민주당 정서가 팽배한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그런다면 누가 됐든 그 상대는 대단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하고 버거운 상대로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타 당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치가 완벽하거나 지고지선하거나 숭고한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봐도 이런저런 흠이 있고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국민들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말하자면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처럼 얼마나 객관적이고 진짜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사당인 것처럼 위에서 내리꼽거나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 당에 대한 그런 언급은 자제를 할 생각입니다.
굉장하게 고마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뭐 호남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으로 출마하면 그게 지금까지는 36년 동안을 싹쓸이 모두가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출마를 결심을 하고 해준 분들에게 감사하죠. 전남 동부권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의대 유치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19대, 20대 때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 법안을 냈고, 그리고 그 법안이 거의 정말 성사 직전에 갔다가 그 여러 가지 정말 좀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성사가 안 됐는데, 지금 의과대학을 하나 정도는 무의대 도인 전라남도에 주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서 전남 동부권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후보들뿐만 아니고 여야의 동부권에 있는 모든 정치권 그리고 행정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서 이런 국민의 생명,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반드시 관철을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저는 광양이라는 데가 아주 독특한 데입니다. 평균 나이가 41.1세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인데 광양은 1.031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27세에서 35세까지가 36,000명이나 살고 있는 광양을 교육에 아주 특별한 지역으로 발전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로 이미 지정이 됐고, 이곳에 교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백운산이 교과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로 백운산은 광양 시민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부터 지금까지 78년 동안 서울대 학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에서는 이 백운산을 어떤 식으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 진출해도 이 백운산을 다시 서울대 산림, 서울대 교육 학술림에서 저는 광양시 그 산으로 자존심으로 찾아와서 여기 2,5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산림, 교육, 과학, 창의 단지를 지금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머물고 떠나지 않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항만의 활성화, 스마트 항을 포함해서 항만의 활성화, 그리고 광양뿐만 아니고 여수, 순천까지 광양만권의 수소 산업의 허브, 또 2차 전지에 제대로 된 정말 전직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는 광양시장한테도 구례 군수한테도 그리고 곡성 군수에게도 절대 나서지 말아달라. 나는 그 분들한테 위험을 무릅쓰게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선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립을 지켜달라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 개발에 있어서도 이미 그분들이 공약했다거나 또는 광양시나 또 구례군, 곡성군의 시책에 대한 것은 내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런 대화를 특별하게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역민들이 수건이 뭔지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세운 공약이나 또는 정치 시책 그리고 제 공약이 아마 거의 일치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시장 군수들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국회의원을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곡성, 구례, 순천, 광양을 흐르는 이 섬진강에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고 싶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고 라인강의 기적이 있었고 모든 도시에 그 강을 끼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선진국들이 됐습니다. 5만 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광양만권 정도의 산업단지와 국가산단을 갖추고 있고 이런 항만과 항공과 철도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계 시의 인구가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5만 불 가능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저처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내고 최고위원 2번의 당대표까지 하면서 많은 국정 운영에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딱 한 번 정도 맡겨 줘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맡겨봤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꿔서 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겨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섬진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겠습니다.